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공업인 가문의 문종균 변호사입니다. 윤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의료소송 판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발생한 합병증인 경우에 그로 인한 악결과에 대해서 의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좀 상반된 판례를 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또 전문가이신 윤 변호사님 의견을 또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은 이제 대법원 판례 사안인데요. 판례 번호는 여기 뭐 자막이나 저희 이제 안내 자료에 나올 텐데, 어, 2015년에 선고된 판례고, 2014년, 2014-233190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은, 이 환자죠. 환자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이틀째쯤 되는 날에 이제 복통과 구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CT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럼 금식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그랬는데 이제 금식 시간이 이제 필요한다는 건 맞지만, 무려 15시간 가까이 진통제 처방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CT 검사를 좀 바로 실시했는데, 복막염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돼서 응급수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폐혈증으로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사례인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은 어쨌든 이 사망하신 분께서 이 대장 내시경 시술 중에 천공이 발생한 사안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천공을 발생시킨 그 부분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부분 과실은 기각됐는데요. 네네. 아마도 원래 원고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망인이 갖고 있던 네네. 그런 기저질환이나, 개실염? 네. 예, 그런 것들이 그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천공의 네.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기각이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환자가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왔을 때 네. 병원에서도 천공을 의심을 했었던 것 같고요. 대장 내시경을 네네네.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CT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네. 보통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6시간 정도 금식을 시키기는 하는데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15시간 정도를 계속 아마 밤이고 그래서 네. 15시간 정도를 진통제 처방만 주고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24시간 CT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네네. 환자가 새벽에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계속 달라고 했을 때는 네. 의사가 직접 환자를 검사하고 네네.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진행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마 차트상에는 그냥 안일하게 네. 진통제 처방만 해라 이렇게 이학적 검사 없이 네, 저도 했던 이제 걸로. 사실 이제 이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의사로서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통 여부 등, 네네. 그러니까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라는 점을 콕 네네. 짚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이학적 검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네. 환자를 보고, 네. 그러니까 시진을 하고 네. 만지면서 촉진하고 그러니까 시진은 청진하고, 이제 눈으로 보고, 뭐 그러니까 촉진은 만져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환자를 직접 보고 네. 검사를 해보라는 건데 이 환자의 압통, 그러니까 배를 눌렀을 때 배가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텐더니스 같은 게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때는 이거는 뭔가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배하고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배하고 약간 그래서 물론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하급심 판례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보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여쭤본 이유는, 그럼 15시간 동안 이학적 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되게 어렵게 표현했지만 선생님이 오셔서 한번 봐주시지도 않으셨던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그 판례에서 보여지는 이건 저희가 이제 추론하는 것뿐인 거죠.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뭔가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원할 때 그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15시간을 놔두다가 그것도 이제 아침에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고 컴플레인을 해서 초음파를 찍을까 하다가 그냥 CT실로 내려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의사가
의한 직접적인 검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 소홀이 아마 인정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실이 아마 인정됐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인정됐을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뭐 배상 금액 이건 아마 하급심 판결에서 다시 판단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두 번째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입니다. 2023년 좀 최근에 선고된 판결인데 2022 동부지방법원 2022갑 106260 판결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경에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났는데 직장과 구불결장 연결부내 천공이 의심된다라는 소견을 받았고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유리대기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리대기가 뭔가요, 변호사님?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네. 공기는 이렇게 위에 뜨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기가 뜨는 거를 확인을 하고 네. 보통은 장이 뚫려 있지 않으면 네. 이 뱃속 안에 공기가 보일 일은 없지만 네. 장이 뚫리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네. 프리에어라 그러는 그 에어가 공기가 네.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이게 되는 거죠. 위쪽에 뜨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유리대기가 확인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는 내시경 클립을 이용해서 천공을 봉합하는 시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같은 날 다시 천공 봉합술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병변 부위가 팽창이 되게 제한되고 또 내시경 시야가 확보되지가 않아서 결국엔 천공을 봉합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원고 혈압은 뭐 159에 130, 산소 포화도는 96% 정도로 그나마 좀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그 복부 팽만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침천자 시행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1시간 정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서 160까지 떨어졌고요. 산소 포화도도 85%까지 좀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호흡도 되지 않는 그런 심정지까지 결국에는 발생을 했고, 그래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바로 이 환자를 전원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분은 그 전원된 그 병원에서 복강경 하트만 수술을 이렇게 시행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과정에서 3cm, 3cm 정도의 천공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 천공이 발견된 부위를 양쪽으로, 그러니까 원위부 근위부라고 그러죠. 가까운 쪽과 먼 쪽으로 나눠서 한 2cm 정도 열을 둬가지고 결국엔 대장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공 부위는 어떻게든 정리가 된 건데 어떤 수술을 해서 결국에 아까 있었던 그 심폐정지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피가 이제 멈추니까 아마 뇌 손상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 아마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게 장에 뭐 물리적인 압력은 가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또 이분이 아마 직장과 구불결장 연결부의 천공이 의심이다.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게 장의 가장 끝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아마 할 때 압력이 가장 많이 가해지거나 혹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가 봐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 대장 천공이 직장과 구불결장 연결부에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 천공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네. 그 과실 인정을 할 때 법원에서는 진단 내시경의 경우 그 대장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고 그 대장 천공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 내시경의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과실로 판단한 거는 네. 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러니까 뭐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수술을 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유착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진단 내시경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천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대장 천공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다. 이렇게 본 거는 좀 뭔가 판단에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말씀이긴 한데 또 사실 이분이 또 여기 보면은 뭐 대장암, 뭐 허혈성 대장염, 계실염 등 자발적 천공이 발생하는 질병에 걸렸다거나 위와 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추정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나 자연적 네. 천공 발생의 가능성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예. 좀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네. 이건 과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네. 이게 이 판례 이후에 또 다른 판례에서도 그렇죠. 이거를 볼때 좀 다르게 또 이해할 수 있죠. 인용을 네. 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뭔가 진단 내시경을 하면서 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앞으로는 다 뭔가 다 부정되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네.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게 천공 자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천공 자체 이후에 있었던 네네. 그 처치가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님이 부분 때문에. 보시기에는 이거는 뭐 천공이라는 게 발생 확률이 낮지만 이렇게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천공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는 천공이 발생한 그 자체를 과실로 본다기보다 천공이 발생한 이후 사정.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대법원 판례랑 좀 비슷하게 예. 조금 더 다른 조치를 했다면 또 이렇게까지 가지 않지 네. 않았겠느냐, 악걸과가 나오진 않지 않았겠느냐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그렇게 보신 걸까요? 그러니까 천공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네. 치료적 대장 내시경이 아니라 네. 진단적 대장 내시경이었기 때문에 네네. 천공이 일어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클리핑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요. 클리핑을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네. 이 천공 자체가 클리핑을 시도하려면 천공이 한 0.8cm 정도 이하 사이즈에서 클리핑을 시도하는 건데 이 경우는 크기가 그거보다 더 컸었던 걸로 한 3 곱하기 3 가로 세로 3cm라고 보면 될까요? 아까 보니까 3 곱하기 3cm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네. 크기가 굉장히 커서 클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클리핑을 한 동안 이제 공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복부팽만이 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결국엔 뭐 통증과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 통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진정제로 미다졸람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또 진통제 들어가고 이러면서 환자가 호흡이 여러 가지로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내시경 클립을 했다기보다도 이런 게 의심되니 차라리 빨리 전원을 시켜서 수술을 받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랬으면은 이런 악결과는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아,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과실이 인정된 사례를 봤는데요. 뭐 지금 과실이 부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사안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 가단 303799 판결인데요. 사실관계 좀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19년 9월경에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수면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장 원위부의 부분 결장에 한 5cm에서 6cm 정도의 천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즉시 중단을 하고서 CT 검사를 한 다음에 바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공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쟁점인 사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부정은 했습니다. 앞에 사안하고 좀 다르죠. 특히 이 판결에서는 이제 아무리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대장 내시경에 따른 합병증의 그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실을 부정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물지만 발생 가능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심각할 수 있는 합병증인 거를 인정을 했고요.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받기 2년 전인 2017년경에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장유착이 의심되는 점막 소견을 보여서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술 자체가 유착이 있으면 사실 천공의 위험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이게 같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게 아니라 다른 병원이었기 네, 그렇죠. 때문에 예. 전에 했던 병원에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네. 2019년에 검사했던 그 병원에서 네. 환자가 유착이 있으니까 대장 내시경은 천공의 위험이 있어서 다른 검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네. 그러면서 과실을 부정했고요. 네네. 또 이 경우는 천공은 생겼지만 막바로 시술을 중단하고 전원에서 후속 조치를 잘 취했기 때문에 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 판결에서 적시한 이제 판시 사항을 조금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좀 기저질환이 과거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복강 내 유착으로 인한 구불결장의 구조적 이상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장 탄력성이 좀 저하돼서 시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점을 좀 판결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을 한 그 피고로서는 그 원고, 그 환자한테 이처럼 장 유착이 있었다는 사정을 미리 알거나 알 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학적 지식에 따른 시술을 한 걸 가지고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본 사례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장 내시경이라는 물리적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장기, 특히 이제 대장이나 이런데 어떤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검사 중에 발생한 합병증이잖아요. 이것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시행한 그 의사에게 과실을 보는 건 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낮다고 해서 그럼 과실이 없다고 해야 되냐? 또 그거는 또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합병증의 발생 확률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게 개별적으로 그 환자의 소인이라든지 갖고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합병증의 확률이 뭐 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합병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 0.001%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도 합병증이 생겼을 때 네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과실로 인한 합병증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0.001%는 있을 수도 있는 합병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 요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장 내시경 너무도 많이 하니까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발생률이 낮은 합병증이라고 통계는 나왔지만 그래도 악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의 개인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아마 소송을 할 때도 굉장히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윤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